인천에서는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던 학원 강사발 N차 감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저희가 짚어봤는데 학원, 택시, 노래방, PC방 이걸 매개로 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등교, 개학날인 오늘은 고3 학생 2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일부 고등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5개 구의 고교생 전원이 귀가 조치됐는데요. 오늘 인천시청에 나가 있는 구아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림 기자. 네, 인천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발 코로나19 감염이 이곳 인천시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인천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황금 연휴였죠.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인천으로 옮겨와서 네. 정말 순식간에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학원 강사가 또 직업을 속였었어서 더더욱 논란이 됐고 또 지금은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이제 우리 인천에 확진자는 이제 이태원발 그 집단 감염으로부터 35분이 계시거든요. 막상 클럽에 가서 직접 감염이 되어 오신 분은 3분이신데 나머지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양한 이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된 이유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102번 확진자께서 한 4일간을 직업도 정확히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 동선에 대해서 이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과외교습소에서 애들이 과외를 했다. 이렇게 빨리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걸 빨리 차단하고 학생들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계신 한 1000분의 그 성도님들이 이 또 검체 검사를 받는 아주 또 그런 저기를 치렀어요. 비용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대개 통상의 지금까지 방역의 수칙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 이틀 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만난 저기들이나. 그런데 이틀 전이요? 예, 이번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신뢰할 수 없어서 우리 인천시는 이건 아니다. 그 102번 환자를 기준으로 2주 전까지 넓히자. 넓혀서 검사 범위를 한번 있었던 동선이나 이런 파악을 전부 해보자. 그래가지고 GPS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게 택시를 13번을 탔더라고요. 102번 환자께서? 예, 102번 환자가. 그래서 확진자가 그 13번 탄 택시에 택시 기사들을 다 연락을 해서 검체 채취를 하니까 그중에 또 한 분이 양성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또 중국인 2분이 또 이 감염이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실기한 사이에 그 코인 노래방에 갔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또 확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코인 노래방의 특성상 현금으로 다 계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나 해야 이게 신분이 확실히 찾아지는데 그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출입하신 분은. 그래서 재난 문자로 저희가 시간을 특정하고 5월 6일부터 그날 그 비전 프라자라는 빌딩에 다녀가신 모든 분들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서 그 미추홀구청 그 운동장에서 워크스루로도 조사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절차를 거쳐서 코인 노래방에 갔던 곳에서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3 2사람이 그렇게 해서 확진 그 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그 102번 확진자의 이 진술에 신뢰를 하지 않고 2주 전부터 지금 해서 쭉 지금 범위를 넓혀서 조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늘 그래서 확진자 한 사람이 오늘만 해도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든요. 학생인데 이 사람만 지금 동선을 추적해 봐도 한 700~800명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특히 젊은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학원, 또 영어 학원,
또 PC방 뭐 이런 데를 지금 또 거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또 좀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신데 네, 네. 그리고 또 그 102번 환자에 대해서 또 처음에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논란이 커진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인천시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어서 네. 5월 12일 날 이제 그 거짓한 진술한 것을 확인을 했고 14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격리 치료 중인 상황이시고. 그래서 그건 뭐 경찰도 지금은 수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격리 해제가 되면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라고. 당장의 뭐 수사는 어렵고 격리 해제가 네,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기다려 보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상황은 좀 학교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오후에 갑자기 이제 귀가 조치를 내렸어요. 네. 뭐 사실 좀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리신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 예. 또 이제 학부형들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예. 앞으로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결정을 이제 교육감과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오늘 이 고3 학생이 확진이 된 게 새벽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부지런히 이제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트니스 입시 학원에 네. 이제 가서 운동을 한 거예요. 학생이 운동을 했다는 그러니까 확진된 학생, 네. 고3 학생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학원 그 원장님을 다 계속 해서 보니까 이게 인천에 있는 24개 학교에 97명의 학생. 근데 이제 그 뒤로 또 자세히 또 추적을 해보니까 더 많답니다. 한 14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그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운동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네. 그러면 이것을 그 학생들에 대한 이 검사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그 학생들이 다 등교를 한다고 할 경우에 더더욱 커질 우려가 예, 그래서 교육감과 그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게 일단은 기과를 시키고 오늘 그 검사나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또 이 고3 학생들이 움직였던 동선에 대한 접촉자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등교를 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보신 뒤에 등교 네. 여부를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개 군구가 있지만 우선은 5개 구에 학교의 그 고3생들만 귀가 조치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피트니스 센터에 분포에 있는 학교들이 그 5개 그렇게 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인천시가 또 다른 강력 조치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네.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예,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또 이런 긴급 조치 내리신 이유가 궁금하고 예. 또 이 조치 역시 좀 우려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혼선도 현장에서 많이 빚어질 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다 지키시려고 할 거고 안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저는 많이 이제 권장도 되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이 102번 그 학원 강사의 그 거짓 진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 두 사람이 그 대형 교회에 이제 가서 찬양 연습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수칙을 진짜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800분이나 되는 그 두 교회의 성도들을 그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이 나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네. 얼마든지 이거는 그 차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의 이제 우리 인천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확진자의 추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마스크를 의무화해야 되겠다 우선. 그래서 마스크부터. 교통수단에 대해서 탑승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차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의무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인천시가 광역시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해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많이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뭐 간단하게 좀 취지와 그 내용이 예. 어떤 건지 설명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방역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번에 코인 노래방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누가 다녀가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회관 이런 걸 열더라도 거기에 누가 다녀가셨는지는 확실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QR코드에 인식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분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비축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녀가셨는지를 특정할 수가 있는 우선 거고, 파악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무슨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뭐 어디 악용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3개월 뒤가 지나면 또 자동으로 삭제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우선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 인천시의 14개 공공기 14개 시설,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좋은 방안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중대본 차원에서도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누가 다녀가셨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